중에서 다중대표 소송제도와 도입에 관련해서 재계를 대표하는 정경련부터 해가지고 뭐 아까 어저께 말했던 뭐 상공회의서부터 해가지고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유독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못하니까. 못하게 되니까. 아, 우리 지금 얘기했던 건 못하는 겁니다. 못하게 되죠, 이제. 총력전 어저께도 뭐 그분이 나서가지고 그 80세 넘으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노이장을 와, 목소리 쩌렁쩌렁 하시더라고 보니까. 인터넷 방송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업이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이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 기업주 살리는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 뭐 기업주 하나 살리려고 기업이 망해도 뭐 83 조치 때도 그 나온 3분의 1 정도가 위장 채권이었는데 기업주는 회사를 막 어렵게 내가 빚내서 사느라고 이자를 그때 뭐 월 평균 한 3, 4% 가까운 사채 이자였다 그래요. 근데 그걸 더 기업에서 벌어가지고 자기가 위장 채권으로 돈을 다 빼가는 거죠. 근데 그걸 당연한 건데 그럼 이제 그걸 못하게 해서 어쨌든 이자를 안 되게 해주었어요, 기업이. 그런데 기업이 그것 때문에 이익이 났으면 주주에게 당연히 배당도 하고 또 사회에서 그 사준 고객에게도 사회 공헌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직원 인건비도 좀 올려주고. 네. 근데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관심. 다중대표 소송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중이라는 게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마늘 다자에 군중 중자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대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아까 100% 물적회사 만든 법률적 자회사입니다. 이제 법률적 자회사의 이사가 또는 임원진이 뭐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걸 회사, 기존에 투자한 회사나 또는 자회사 스스로가 그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소송을 하지 않고 고발을 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이 이해관계의 가장 큰 사람은 기존 회사의 주주입니다. 근데 그 기존 회사의 주주가 그 자회사의 임원을 고발할 수 있는 소송제도, 이런 게 이제 다중 대표. 그러니까, 주주 중에,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아무 상관도 없죠. 지금 자회사니까. 그렇죠. 자회사의, 내가 우리 기업이 투자한 회사니까, 그 임원진을 고발하겠다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자회사를 만들고 거기다가 퍼주기를 하면 그 이제 임원이 그걸 수용하고 있고 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고발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주주가 자기 이익에 반하는 거니까 고발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다중제도인데 대표 소송 제도인데 모 회사,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 회사, 상장회사는 10,000분의 1. 10,000분의 1. 네. 그래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가 다중대표 소송 제도입니다. 세계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게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걸 못 해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유를 내는 거죠. 맨날 뭐 주주들이 고발하면 자회사 어떻게 운영할 거냐, 모 회사도 위험해진다는 등. 그래서 뭐 그 사주 일가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거래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재계에서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 불공정을 계속 하겠으니 말하지 마시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니, 이낙연 대표처럼 상당히 중립적인 견지를 하시는 분이 단칼에 그냥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이유가 있네요. 이제 소장님, 정의원 대표님 말씀도 들어보고 또 어제 사건도 제가 이제 기사에서 찾아보고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보니까는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 대부분 대기업에 관련됐거나 그 관련된 분들의 얘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조중동이나 대기업에 편향된 경제지들 몇 개 빼놓고는 이것도 강하게 쓰지는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쓰냐면 유연하게 돌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늘상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써먹던 수법. 2008년도는 경제에 이익 왔으니까 조금 나중에 하자. IMF 때는, IMF도 제가 이거 방송국에 IMF도 찾아봤습니다. IMF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MF 때는 더 웃기는 얘기를 써놨어요. 예? 꼭 왜 재벌 체제가 이게, 말 그대로 이런 IMF를 극복하기에 아주 좋은 체제다. 사람들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글을. 그래서 월간조선인가에서 그렇게 썼던 거. 아무튼 참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행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을 네.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불공정 거래, 부당한 거래 안 하면 되는데 네. 왜 뭐 상당법인의 소송 리스크가 커져갖고 기업 경영을 못하겠느니 네. 외국계 펀드들한테 경영권을 뺏길 위험이 있다는 소리를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그 되잖아요. 왜? 대주주 사주 일가의 이익을 편취하는 걸 안 하면 되는데 왜 딴 얘기를 끌어다가 자꾸만 남의 다리 긁는 소리만 하는지. 아니, 근데 깜짝 놀란 게 98년도께 나오는데요. 그 얘기를 써놨더라니까요. 나 진짜, 아이고, 도대체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것들이 네.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다음에 네. 좌우지간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입법, 삼법, 행정 모든 부처가 좌우지간 재벌 위주, 대기업 위주 이렇게 어떤 사고방식이 아주 그냥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웬간한 불공정 행위를 그냥 너무 관대하게 평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과거의 정경유착 시대의 관행들이 지금까지도 이 정도는 눈 감아줄 만하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참 이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나. 오죽하면 도전관념이라는 말이 나와요. 재벌들이 오죽 못된 짓을 했으면 이런 다중대표 소송과 같은 얘기가 나왔겠나. 네. 그동안 이렇게 불공정 거래 하지 말라. 이게 나쁜 말입니까? 안 하면 되는데, 그리고 할 말이 없으면 잠자고 있으면 되는데, 괜히 그냥 모아서 목소리 크게 떠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어제는 진짜, 나 그 부분을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이 재벌에 대해서, 이 폐해가,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은 또 이제 경제 3법에다가 노동까지 붙어서 본인들의 이제 대부분의 의견에 우리 김정인 대표가 끌려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또 풀렸어요. 오늘 좀 아침에 인터뷰, 조호영 대표의, 원내대표의 인터뷰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말 그대로 정말로 다시 또 뭔가 이 보수 정권이 또 정권을 잡으면 이게 정말 이거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가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지막으로 조호영 대표 한 말씀. 국민이여 희생하라 뭐 그런 뜻이겠죠. 국민이 있어야 되니까 재벌을 위해서. 재벌은 살아야 되고 국민은 고생하고. 네. 그러기를 재벌의 바랍니다. 그 개미들 약간 뭐 뜯어먹는 사람들은 잘 살겠죠. 그러죠. 뭐 개미 한 마리 구워 먹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여러 마리 구워 먹겠다 그런 뜻이죠. 감사합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